가장 첨예한 문제가 저는 사드 네. 보고 누락 문제라고 보는데 결과가 일단 나왔고요. 네. 유승호 국방정책실장을 지금 직무 배제뿐만 아니라 현재는 육군으로 전보까지 낸 상태인데 네. 여기서 핵심은 몇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인 것 같고 네. 미국과 황교안에게는 보고했는데 현 대통령한테는 보고 안 했다. 이 두 개가 핵심인 것 같고요. 네. 하나 더를 추가를 하자 그러면 진짜로 한민구나 김관진은 책임이 없을까? 정말 이건 꼬리자리인가?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네. 여기를 좀 우리 의원님 최고의 지성이라고 지금 불리우는 의원님께서 한번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가 네. 지금 있는데 우선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황교안 대행은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문재인 대통령은 몰라야 하나. 예,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식으로 얘기하면 국기문란인 것이죠. 예, 외교상의 안보상의 국기문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절제하면서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시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일단 국무회에서 지릅니다. 그 사람에 네. 대해서 일단 찍어 누르고 그렇죠. 수사 바로 들어가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하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굉장히 그 절제된 언어로 진상조사부터 지시했다는 거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품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부지 기분 나빠요. 저희가 정부 보고 받으면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중요한 걸 보고 안 하는 경우. 그러면 보고 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저희도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 자문위원들도. 근데 대통령은 어떻겠어요. 그 자리에서 보고 못 받으면. 근데 그 국기문란 사안을 굉장히 잘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요. 네.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약간 좀 흥분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요동치면서 뭔가 상황이 엉클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상대편의 공격도 엄청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드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6%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뭐 그 6%를 잘 분석해 보면 우리 쪽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보수 쪽의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영향을 준 걸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사드 관련된 그 지금 요 움직임, 네, 국방부의 항명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청문회에서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물은 100% 무오류일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 네, 어쩐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좀 먼지를 털어서 먼지가 좀 나온 부분, 네, 요것 때문에 중도 보수 쪽에서 이탈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청문회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의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일부가 이동한 거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을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예, 그러니까 그 모두가 문재인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지 않은 데 대한 실망으로 유보층이 늘어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드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다. 예, 이게 거의 유일하게 남은 진보 보수의 갈등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과연 이 국기문란은 맞고요. 국방부의 항명 맞고요. 국방부가 이거를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거 맞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이 복잡한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는 누군가 어떤 의도로 꼼수를 썼다 지금 그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꼼수는 어떤 때 쓰냐요? 전공법을 못 쓸 때. 그러니까 이게 사드는 들어오면서 배치되는 지금까지 온통 의혹투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더 무서운 의심도 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드와 최순실. 그렇죠. 네. 그것도 속 시원하게 밝힐 수 있으면 어디선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 6기를 다 배치하게 되면 범위가 훨씬 넓어져서 일단 작은 규모로 영향평가를 대충 받아놓고 결론적으로는 다 받은 것처럼 해서 6기를 추가로 그렇죠? 설치하겠다 요건데 네. 근데 이게 유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 사람 손에서 이게 단독으로 벌어진 일일 거냐는 누구나 다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의심하는데 기획은 그 차원에서 나왔을 수 있죠. 왜냐하면 33만 제곱미터 이하면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해서 소규모 영향 평가를 받고 넘어갈 수 있다는 그 실무적 차원의 판단이거든요. 요거의 최초 기획자는 실무 책임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꼼수로 어떻게 갈 길이
없겠냐? 꼼수가 없겠냐? 요 얘기까지 실무 단위에서 하는 건 아니죠. 실무 단위에서 사드가 요렇게 민감하니 요거를 요렇게 좀 환경 영향 평가 받으면 이게 다 공개되고 이게 국회에 보고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공개를 피할 꼼수가 없겠냐? 요 지시를 누가 했냐는 사실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유승호 이 사람 자체가 알고 보면은 한민구 라인으로 돼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알짜회라고도 네.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민구나 김관진 같은 네. 경우에 사실상은 이제는 자기들 위치가 굉장히 위험해진 상태에서 네.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뭔가를 갚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다거나 정반대로 사실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닌데 방법성의 문제에 있어서 잠깐 덮어두는 게 아닐까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데 요렇게 거죠. 이게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실장, 특히 김관진 실장이 누굽니까? 참여정부 말기에 합참의장 됐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는 이명박 정부 내 요직에 있다가 그 국방부 장관 했잖아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안보실장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군대 내에 어떤 영향력을 가졌을지 지난 10년 동안 그 짐작이 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시할 때 꼬투리 잡히게 명확하게 지시 안 합니다. 아하. 요거는 누구나 요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데 표정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고단수라고 봐야죠.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 같은 그 권력자들이 누군가 와서 저놈 처리할까요 하면 대답 안 합니다. 그건 긍정인데 그런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밝혀내는 게 굉장한 파장을 몰고 올 수가 있다. 시끄러워질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은 우리 애청자들께서 좀 헤아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언론들이나 국민의당 부류 야당들은 무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방송에서 이미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신의 한 수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의 동의하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길게는 2년까지 시간을 벌었다. 그 사이에 뭐 국민적 합의를 다시 모으고 진짜로 환경 영향이 없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것을 밝혀내서 되건 안 되건을 결정하면 미국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미국하고 중국 간에 지금 필리핀을 사이에 두고서 남중국해에서 이제 또 거기서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번다는 게 늘 중요하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 새우는 늘 유연하게 굽혔다 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저도 강하게만 소리 지르면 살아남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략적 유연성은 확실히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네. 자, 알겠습니다. 사드 문제는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고 당분간은 잠복을 하겠죠? 잠복해 있고요. 그 잠복해 있는 게 뭐 나쁘기만 한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당분간 잠복을 해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사드 문제는 사실 클리어 어쩌면 이걸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한 가지는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 환경 영향 평가를 그 33만 제곱미터 이하부터 사드 부지를 확보해서 그 꼼수를 한 지시 라인이 누구냐는 밝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 조사는 계속 되죠. 큰 사안은 일단 처리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유승호를 보니까 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일제 강점기가 바로 되기 직전 구한말에 매국노 같은 느낌 들었습니다. 미국에 또 알리고 근데 현직 대통령한테는 숨겨. 미국을 위해서 국방부의 관리가 있는 거잖아요. 매국노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심하게 말하면 네. 네, 그렇죠. 자, 좀 세게 좀 지르시죠. 하긴 뭐 지금 위치가 또 이제 인수위에 계시는 아니 위치보다 그 내용이 맞나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매국노라는 건 보통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기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매무노인가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렇게. 죄송해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칙한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미국을 위해서 그랬는지 박근혜 정부의 특정 라인을 위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을 못 밝혀서 죄송해요.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이제 전보돼가지고 간 자리가 전역하는 군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니까 뭐 이분은 이제 군대 생활은 사실상 끝난 것 같고 국방부에도 그렇게 현역 군인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럼요. 네, 근데요. 혹시 푸나님은 알짜회가 예. 우리끼리 알고 지내자라는 건지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죠. 저는 우리 그런 것만 다루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알짜회가 뭐지 알짜회 그래서 혼자 막
혼자 조언을 해봤어요. 근데 원래 사조직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고 네. 지내자.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회는 뭐 별다른 거겠어요? 우리는 하나다 이런 그렇죠. 거죠. 예. 네. 근데 알짜회가 더 재밌지 않아요? 네. 알자회가 잘못되면요, 이제 알자만 골라서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그 알짜. 국방 비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국방부의 항명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청문회에서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물은 100% 무오류일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 네, 어쩐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좀 먼지를 털어서 먼지가 좀 나온 부분. 네, 요것 때문에 중도 보수 쪽에서 이탈이 좀 근데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청문회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의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일부가 이동한 거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을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가 네. 지금 있는데 우선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황교안 대행은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문재인 대통령은 몰라야 하나. 예, 요 부분이에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식으로 얘기하면 국기문란인 것이죠. 예, 외교상의 안보상의 국기문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절제하면서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시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일단 국무회에서 지릅니다. 그 사람에 네. 대해서 일단 찍어 누르고 그렇죠. 수사 가장 첨예한 문제가 저는 사드 네. 보고 누락 문제라고 보는데 결과가 일단 나왔고요. 네. 유승호 국방정책실장을 지금 직무 배제뿐만 아니라 현재는 육군으로 전보까지 낸 상태인데 네. 여기서 핵심은 몇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인 것 같고 네. 미국과 황교안에게는 보고했는데 현 대통령한테는 보고 안 했다. 이 두 개가 핵심인 것 같고요. 네. 하나 더를 추가를 하자 그러면 진짜로 한민구나 김관지는 책임이 없을까? 정말 이건 꼬리자리인가?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네. 여기를 좀 우리 의원님 최고의 지성이라고 지금 불리우는 의원님께서 한번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바로 들어가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하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굉장히 그 절제된 언어로 진상조사부터 지시했다는 거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품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부지 기분 나빠요. 저희가 정부 보고 받으면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중요한 걸 보고 안 하는 경우. 그러면 보고 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저희도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 자문위원들도. 근데 대통령은 어떻겠어요. 그 자리에서 보고 못 받으면. 근데 그 국기문란 사안을 굉장히 잘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요. 네.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약간 좀 흥분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요동치면서 뭔가 상황이 엉클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상대편의 공격도 음. 엄청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드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6%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뭐 그 6%를 잘 분석해 보면 우리 쪽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보수 쪽의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영향을 준 걸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사드 관련된 그 지금 요 움직임.